네, 12월도 추가 상승에 기대를 하면서 좀 미래를 준비하는 일을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11월 중반에 염려가 있었지만 막바지에는 힘을 냈는데요. 오늘 인사이트 살펴보시죠. 경제 불안에도 깜짝 성적낸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쇼핑 중심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는데 이런 좀 극심한 양극화 괜찮은 겁니까? 그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은 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약간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제 금요일날 실적이 완전히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한 시간이 왔는데요. 총 소매 매출은 4.1% 정도 증가한 거. 이것은 마스터카드의 기준이 되겠는데요. 이에 따르면 온라인 한 10% 정도 늘어나고요. 오프라인 1.7%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즉 여기만 보더라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에 주문이 물렸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아마 국내에 있는 시청자분들은 뭐 한국에서 물건을 사는 거 할 때 보면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많이 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여실히 미국에서 똑같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미국 전미 소매협회는요, 11월과 12월에 소매 매출이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증가폭은 3.7에서 4.2% 정도 증가할 거로 예상됐기 때문에 딱 그 수준에 지금 그 바운더리 일단은 들어온 것으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온라인만 지출만 보면 이거는 이번에 또 어도비 쪽 기준으로 보면 9% 조금 안 되게 매출이 증가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매출 한 117억 달러 정도 나올 텐데요. 참고적으로 어도비는 한 5% 정도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위쪽에 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수치로 보이는 수치일 뿐이 되겠고요. 실질 구매력에 따지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총 소매 매출이 한 4.1% 정도 증가한 것으로 마스터카드 기준으로 추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인플레이션 얼추 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실질 증가율은 약 1% 정도 내외 아니겠느냐라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값이 올라간 걸 제외하고는 거의 크게 증가한 것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건 전체적인 큰 스냅샷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좀 그 구분별로 어떻게 했냐는 것인데요. 저희가 한 2달 전부터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K 소비라는 거죠. 네. 양극화라는 겁니다. 네. K 모양의 양극화 아니면 K 모양의 무슨 경제 이런 쪽으로 표현되겠는데요. 연전에 베이지북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경고성 발언이 났었는데요. 고소득층만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든가 주택가치 상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자산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지금 많이 추정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명품이라든가 사치품 이런 거 그리고 여행 등 고가품의 소비를 지속하면서 자유롭게 지출한 것으로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그렇지만 이들도 금액은 늘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품목 수 있지 않습니까? 품목 수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달러짜리 3개, 4개, 5개를 사는 것이 아니라 500달러짜리 하나를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을 사더라도 100달러짜리 5개 사서 나눠가는 게 아니라 500달러짜리 하나. 의미가 좀 그렇다면 1000달러짜리 5개가 아니라 5000달러짜리 하나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목수는 줄어들었다는 것이 미국에서 상당히 지금 흐름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 이런 것들이 잘 팔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보시면 이제 아래쪽이 되겠는데요. 생계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높은 난방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비 그리고 통신비 안 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살만한 것들의 여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꼭 사야 되는 것들도 흔히 얘기해서 딜 상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할인 상품, 1+1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가 상품을 나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집중적으로 많이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직장의 안정성도 좀 어려워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로 향후 소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미국의 이번 할러데이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된 지난주에도 여실히 드러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물론 하루 이틀 뿐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연말 쇼핑 시즌까지 이어지는 그런 공식간의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극단화되면서 양극화된 부분이 특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말 쇼핑 시즌 시작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투자 아이디어가 됐건 간에 어떤 변화 요인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AI의 도구를 활용한 소비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예를 들어 남자친구를 산다 이거죠. 30대 남자친구한테 어울리는 선물 찾아줘. 이런 건 단순한 검색인데 네. 이게 아니라 그동안에 남자친구랑 얘기하고 여행 갔던 것들이 다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특히 요즘 어떤 걸 얘기나 자세히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맞는 것을 딱 찾아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AI에 기반한 트래픽인데 AI 기반한 트래픽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800%가 무료넣었다는 겁니다. 네. AI를 활용한 도구를 갖고 그 다음에 검색에 들어갔던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그 소위 결정 어떤 선택의 결정 장애 증후군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선택하고 확신을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걸 통해서 특정 사이트에 특정 물건까지 갖다 주는 그런 것들을 잘해주는 AI가 이번에 히트를 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것들은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소비를 해갖고 해외에서부터 이제 미국에 물건을 산 사람,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해외 직구를 한 사람들도 AI를 통해서 링크를 갖고 나온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오프라인 시장의 침체라고 보셔야 되겠죠.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관세에 관련된 불확실성, 노동시장 등에 대해서 여전히 직접 매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앞서 마스터카드에 비해서는 1% 조금 증가했지만 실제로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제로 방문객 수는 줄어들었다라는 네. 얘기가 일반적으로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새로운 소비 행태를 그렇죠, 보여는데요. 그렇죠. 다음은 이제 인기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물건이 많이 팔아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건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거 주위에서 뭐 선물을 했거나 본인이 사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레고 세트 같은 것들이 네. 예상대로 좀 많이 팔렸고요. 제가 보기 이거 20년째 잘 팔리는 겁니다. 포켓몬 카드 이런 것들도 수십 년째 잘 팔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5 그리고 애플 에어팟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거고 아이폰 17 그리고 키친에이드 많이 아시잖아요. 키친에이드에서 블렌더 제품 많이들 쓰실 것 같고 그런데 그 제품이 오늘 엄청나게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다음 이제 그런 것이 일반적인 인기 상품이었고요. 다음은 유통시장 중에서 어느 쪽에 조금 더 어느 쪽을 통해서 물건이 많이 팔렸냐는 것인데요. 수혜금은 월마트나 TJmaxx, 갭 등이 이번에 상당히 좀 선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부터 사상체육과 목요일날도 수요일날 사상체육과 같고요. 금요일날도 정규장이 아니라 반자 열렸는데 금요일날도 사상체육과를 끝났습니다. 이거는 월마트는 계층의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서 저렴하게 저렇게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월마트가 상당히 좀 분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겠고요. 월마트 사상 최고가 흐름이죠? 네네 맞습니다. 금요일날도 사상자였고요. TJX라는 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고 미국 뭐 현지에서 계시면 다 아시겠지만 TJX는 다양한 물건들을 저렴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하면 뭐랄까요? 그 2월 상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재밌게 이제 다 구성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가 됐건 아디다스가 됐건 일반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그 매장 딱딱 가야 되는데 TJX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것 없이 구분을 남성, 여성 사이즈만 갖다 놓으면 그 안에 수많은 다른 브랜드 제품들 모여 있는 거로 유명한 곳인데 TJX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인기를 끌었다. 이것도 지난주 어느 정도 예측이 됐던 부분이 되겠고요. 청바지 라인 쪽에서는 갭이 요즘 또 인기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갭이 이번에 히트를 쳤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부진한 기업은 타겟이라든가 베스 앤 바디웍스. 베스 앤 바디웍스는 일단 그냥 소품 같은 게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이 집에서 쓰는 것도 사고 자잘한 것들을 사는 것들인데 꼭 브랜드를 살 필요 없다. 이런 것들을 느끼고 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쪽에서 비즈니스가 좀 쉽지 않은 것들이 현실적인 소비 행태에 나온 결론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결제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수십 년부터 당연한 것이 되겠지만은요. BNPL이라 그래 갖고요. 물건은 지금 사고 나중에 갚는 것들이 미국에서 한 4, 5년 전부터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이 올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고 역시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에서도 많이 히트를 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쪽에 좀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또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연말 소비 시즌 힌트를 알 수 있는 소비 행태였는데요. 이 양극화라는 것이 고소득층의 고소비와 또 더불어 온라인 AI 도구를 활용한 매출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점을 좀 전략 세우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1월이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헤드라인 함께 살펴볼까요?
11월 최악의 주식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다행히 가파르게 반등했습니다. 나스닥 5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주간 기준으로는 크게 상승을 했는데 월간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플러스로 마감되지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최고 주식, 최악 주식 어떤 것들이 꼽혔나요? 근데 일단 11월 한 달 먼저 좀 간단히 정리하고 네. 넘어가겠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 방송할 때 0.4%만 올라가면 S&P 500도 결국은 플러스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역사적 통계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0.4% 이상 올라가면서 그냥 막판에 S&P 500도 결국은 7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다우지수도 0.3% 정도 월간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은 막판 분전했지만 약간 부족해서 1.5%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나스닥은 6개월 만에 상승세가 일단 월간 상승세에서 좀 멈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섹터로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헬스케어 섹터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소재 쪽, 요즘 리튬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소재가 좀 강행세를 보여줬고요. 필수 소비재들이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기술주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재미없는 것을 상대적으로 지난 한 달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강했던 종목을 한번 보겠는데요. 리튬 가격 이런 상승세가 최근에 좀 두드러지면서 엘버마일이라든가요. 그리고 제약주 중에서는 아시다시피 한 벌써 2, 3주째 지금 일라릴리의 폭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라릴리가 월간 기준으로보다 26% 정도 올라갔고요. 그 밖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것처럼 머크 같은 경우가 22.3% 올라가면서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일라릴리가 물론 제 선봉에서 있지만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IT만 기술주, 성장주 한두 종목에 갖고 계시고 예를 들어 특별하게 엔비디아만 갖고 계시거나 예를 들어서 팔란티아만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특정 9월, 10월 달부터 해갖고 그냥 집중적으로 테마성 주식, 꿈과 희망에 넘쳐나는 그런 주식에 집중했던 분은 11월이 상당히 재미없었는데요. 좀 분산 투자 하셨던 분은 거의 10월과 거의 네. 차이가 없는 그런 흐름에 보셨다고 보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올랐습니다. 월마트나 이런 것들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크게 재미를 본 경우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좋지 않았던 성과를 보였던 주식들 보여드리면 대표적인 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되겠죠. 그 실적도 약간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 내부 통제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요. 엑셀 엔터프라이즈도 한 3, 4개월째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AI 시대에 엑셀 엔터프라이즈가 약간 또 부진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왔고요. 오라클도 월간 내내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만 나왔죠.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틱톡이 돈을 제대로 벌 수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결국 레버리지를 통한 소위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비판적 시각이 있었고요. 트레이드 데스크는 안타깝게도 올해 내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주식이 되면서 11월 달 월간 최소한 여기 나온 주식들은 20%에서 많게는 40% 가까이 떨어진 주식이었더라. 이렇게 특징적으로 딱 구분이 되는 그런 한 달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때 좋았던 게 좀 흔들리기도 하고 또 저조했던 것이 또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분산 투자는 정말 생명이겠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여겨졌고요. 자, 12월 증시는 어떨지 또 저희가 또 한 달 남은 전략도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CNBC가 전했습니다. 두 펀드 사랑을 모두 한 몸에 받은 종목들을 공통적으로 보겠는데요. 바로 뮤추얼 펀드와 헤지 펀드 공통으로 선호하는 주식 어떤 좀 성격을 가졌을까요? 네, 투자 그룹별 섹터로 차이라면 일단 큰 틀에서 보면 뮤추얼 펀드라든가 헤지 펀드 약간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 봅니다. 뮤추얼 펀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고객들과 약속을 통해서 그 방향성은 대충 어떤 뭐랄까요 방어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벤치마크 지수라는 걸 설정하고 그걸 쫓아가는 형태라는 것이 이제 뮤추얼 펀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ETF가 나오기 전까지는 소위 뮤추얼 펀드가 미국 주식 투자, 간접 투자에 대세를 있었던 적이 있는데 여튼 뮤추얼 펀드라는 시장은 약간 보수적이고 인덱스란 거, 벤치마크, 특정 벤치마크 쫓아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헤지펀드는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헤지펀드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적으로 보면 벤치마크가 없습니다. 쉽게 해서 돈을 많이 벌자는 목적이죠. 그래서 리스크는 이제 감당하면서 적절히 돈을 벌자.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롱이라 그래서 매수해서 버는 것도 있겠고요. 또 반대로 공매도를 통해서 버는 것도 있고 선물 옵션도 다양한 게 있습니다. 쉽게 해서 공격적인 운영을 헤지펀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동안의 흐름 봐서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오늘 흥미롭게도 그걸 구분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들이요 최근 한 3, 4개월 동안에 가장 공통적으로 했던 것은 헬스케어랑 산업재해 섹터입니다. 헬스케어는 최근 들어서 주가를 완전히 그 IT가 쉬고 있을 때 시장을 끌고 가는 선봉 역할을 하고 있겠고요. 특히 헬스케어는 금년 1월부터 상반기까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3분기 한 8, 9월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쪽에 헬스케어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산업재를 공통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재는 이제 AI 시대의 새로운 관점에서 부각될 수 있죠. 새로운 공장 짓는 것도 있겠지만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이런 사업에서 산업재가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캐터필러 같은 경우도 제2의 AI 관련주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다양한 방면에서 산업재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여튼 이 두 개의 투자 집단 헤지펀드랑 뮤추얼 펀드가 모두 헬스케어랑 산업재를 공이 갖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근데 양쪽이 약간 상이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되겠는데요. 뮤추얼 펀드 그룹에서는요, 금융 쪽에 대한 축소를 좀 상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고요.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상이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그 세븐의 주식에 대한 관점 포인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네.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요, 매그세븐 종목 전부에 대해서 깊이 이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테슬라에 대한 시간을 엇갈린다고 보셔야 되면서 매그세븐에 대한 전반적으로 보면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는 특이하게도 뮤추얼 펀드는 매그세븐 전체에 대한 비중을 약간 딴 지수 대비 약간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매그세븐에 대한 인기가 약간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매그세븐 반대에 있는 다른 기타 주식들과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 그래서 뮤추얼 펀드가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압도적인 매그세븐의 이익의 증가세가 이제 내년까지 올해부터 이미 시작됐지만 이익의 증가세 차이가 줄어든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말부터 말씀드린 똑같은 시각인데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런 시장에서의 변동성에서도 조금 더 편안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이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가 둘 다 모두 공통적으로 많이들 갖고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한 5개, 6개 종목이 눈에 띕니다. CRH라는 것은 그 소재주인데요. 건설에 들어가는 일반 소재에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이 되겠고요. 마스터카드나 비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결제회사, 카드회사가 되겠고요. 또 의원님이 또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스포티파이드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요즘 음악회사 전 세계 1등을 하는 기업이 되겠고요. 나머지 탈렌에너지, 그리고 버티브 홀딩스 정도가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가 공이 좀 투자 비중에 늘리고 관심 있는 주식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중에서 여러분들 뭐 카드 회사라든가요, 스포티파이 같은 건 젊으신 분들 이런 건 좀 관심 갖고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펀드 성격이 이렇게 다른데 공통적으로 사랑을 받는 종목이라니 주목이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